데이터 센터는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AI나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IT 인프라의 기반이 되는 시설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디벨로퍼분들은 사업이 중단되거나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진 토지와 프로젝트들의 탈출구로 데이터 센터 개발을 진행하거나 고려하고 계신데요. 하지만 탈출구로 생각했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의 진행 역시 쉽지 않고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하는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공통점은 디벨로퍼 분들이 데이터 센터 개발을 일반적인 타 개발 사업과 동일시하고 데이터 센터만 개발하면 무조건 수익이 확보된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영상은 더프리콘에서 직접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과 다양하게 받아온 문의들을 바탕으로 국내 데이터 센터 개발에 대한 디벨로퍼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요 문의사항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질문하시는 부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여러 매체에서 데이터 센터 입지에 대해 전력과 통신 인프라, 재해 위험성, 운영 인력의 접근성 등을 체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프리콘은 기존 클러스터와의 연계성과 비즈니스 확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엔드유저들의 최우선 검토사항이기 때문인데요. 데이터 센터는 운영사나 엔드유저의 운영 방식과 프로세스에 따라 설계 방향이 달라져야 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엔드유저나 운영사를 확보하는 것이 금융 추진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일반적인 개발 사업보다 엔드유저가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큽니다. 따라서 그들의 선호도가 높은 부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PF 승인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엔드유저나 운영사 확보는 개인적인 접근조차 어려워 중단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사례를 보면 엔드유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엔드유저들이 선호하는 클러스터는 어디에 형성되어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지도는 더프리콘이 조사한 데이터 센터 개발 및 잠재 부지 현황입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목동과 가산, 상암과 일산, 강남과 판교 분당, 안양 등의 지역의 주요 클러스터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최근 인천과 부평에도 데이터 센터가 형성되고 있으며 안산, 의정부, 용인, 부산의 경우에는 신규 데이터 센터 부지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 센터 지방 분산화 정책으로 인해 여러 지역의 데이터 센터 사업이 고려되거나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엔드 유저들이 기존 클러스터와 더 가까운 곳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외에도 데이터 센터 부지를 검토할 때는 민원이나 인허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중단된 프로젝트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부지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부지의 적정 규모입니다. 부지의 규모는 전력 용량에 따라 부지의 용적률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를 산정해야 하는데요. 또한 각종 인허가 사항과 건축 조례를 참고하여 고도, 층수 제한, 진출입로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 개발은 부지 검토와 함께 전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요. 최근 한전에서 수도권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중단을 선언하면서 전력 계약에 대한 부분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전력과 관련해서는 5가지 사례를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전력이 확보되지 않은 부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요. 데이터 센터 개발은 전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둘, 전력 확보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전력 계약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 전력 수전 예정 통지서에 대한 회신 공문 접수 이후 전력 사용 신청 승인이 나지 않거나 전력 사용 신청 승인 이후 시설 부담금 납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전력 사용 신청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시설 부담금 납부 계약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는 전력을 이중화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주전력만 계약하고 예비 전력은 계약하지 않은 사례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력이 이중화되지 않으면 전력 공급 이슈 발생 시 데이터 센터 운영에 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전력, 예비 전력 모두 공급되어야 합니다. 셋, 인입 케이블 매립과 관련된 민원으로 사업이 막혀있는 사례들도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로 들어오는 전력 인입 케이블은 대용량 전력이 지나가 관련된 민원이 다수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부지에 대한 민원뿐만 아니라 전력 인입 루트에 대한 민원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넷, 인입 케이블 매립 공사비는 변전소와의 거리, 인입 루트, 공급 케이블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면 사업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다섯, 수전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사업 기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수전 일정은 설계와 시공 등의 일정을 함께 고려하여 수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최근 토지의 전력을 받아 사업권을 매각하여 수익을 낸 과거 일부의 사례만 접하고 전력을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공공재인 전력을 선점하여 토지를 전매하는 것은 투기성 행위입니다. 이는 시장을 교란시켜 공익을 해치는 매우 위험한 방식이기 때문에 명확한 개발 계획이 없는 전력 신청은 삼가야 합니다.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정한 금액을 책정해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 사업비는 크게 각종 컨설턴트 비용, 공사비, 주요 장비비, 기타 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컨설턴트 비용에는 전력 인입비를 포함한 각종 인입비, 설계, PM, CM, 커미셔닝 용역비 등이 포함됩니다. 보통 국내에서는 공사비와 주요 장비비는 책임 준공을 이유로 시공사 계약분에 포함하여 계약하고 있는데요. 주요 장비비는 별도 관리비만 시공사 계약분에 포함하여 NSC로 발주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시공사 계약분의 경우 주요 장비비를 포함한 시공사 계약분을 IT 로드를 기준으로 하여 메가와트당 금액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프로젝트의 시스템과 장비의 특성에 따라 변동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공사비를 단순히 메가와트당 금액으로 추정하는 것은 정확도가 부족합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시설과 장비의 수명을 고려한 유지관리 비용도 반영하셔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부동산과 건설 시장에 떠오르는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이슈도 함께 존재하는데요. 이 영상이 국내 데이터 센터 사업 참여자들의 이해도 향상에 도움이 되고 모두가 상생하는 건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이 IT 산업의 허브가 되는 그날까지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의 중심 더프리콘이었습니다.